안녕하세요. 오늘의 작은 뉴스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놓치기 쉬운 세상 이야기를 조용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할 최신 암치료법의 핵심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첨단 나노기술, 유전자 가위, 인공지능? 아닙니다. 바로 대변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화장실에서 매일 보는 그거 맞습니다. 이 사람 미쳤나요? 무슨 암치료에 대변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다 압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 저널에 실린 검증된 연구 결과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효과가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암 환자들에게 이 대변 캡슐을 먹였더니 면역 항암제의 부작용은 확 줄어들고 치료 효과는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어떤 환자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보이는 것 같네요. 에이, 설마 진짜야? 네,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신기한 치료법 하나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치료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었습니다. 좋은 치료란 강한 약이고 효과가 좋으려면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 연구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약을 바꾸지 말고 몸을 바꿔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믿기 힘들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래서 더욱 놀라운 암치료의 미래입니다. 30분 후 여러분은 암치료뿐 아니라 건강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세계 암학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존스홉킨스 의대가 공동으로 발표한 임상시험 결과 때문이었는데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분변 미생물 이식이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분변, 영어로는 fecal. 네, 대변 맞습니다. 연구진은 진행성 암 환자들에게 면역 항암제를 투여하면서 동시에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서 추출한 미생물을 캡슐 형태로 먹게 했습니다. 그냥 물과 함께 삼키는 보통 알약처럼요. 환자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선생님, 이게 진짜 제가 먹어야 하는 겁니까? 당연한 반응입니다. 누가 자기 몸에 남의 대변에서 나온 걸 넣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연구진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질병에서 놀라운 효과를 봤거든요. 난치성 장염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썼더니 그 어떤 항생제로도 안 되던 증상이 90% 이상 완치됐습니다. 단 한 번의 이식으로요. 그래, 장질환이야 그럴 수 있지. 근데 암은 다르잖아? 맞습니다. 암은 다릅니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치명적이죠. 그런데 연구진은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암치료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면역 항암제. 이 약이 사람마다 효과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똑같은 암, 똑같은 병기, 똑같은 약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담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장 속에요. 그 사람의 장 속에 어떤 미생물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암치료제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럼 장내 환경을 바꾸면 치료 효과도 바뀐다?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대담한 시도를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암 환자에게 이식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좋았는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장일까요? 장이 암치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장을 소화기관이라고 배웠습니다. 음식물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찌꺼기를 내보내는 곳.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장의 기능 중 절반도 안 됩니다. 장의 진짜 정체, 여러분은 아십니까? 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면역기관입니다. 전체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외부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장이거든요. 하루에 약 2kg의 음식, 그 속에 섞여 들어오는 수십억 마리의 세균, 바이러스, 독소들.
이 모든 걸 감시하고 대응해야 할 최전방기지가 바로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 약 100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 세포 수가 37조 개 정도 되니까 미생물이 우리 세포보다 3배나 많은 셈이죠. 잠깐, 그럼 나는 내가 아니라 세균 덩어리라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미생물들과 공생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살 곳과 먹을 걸 제공하면 이들은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첫째, 나쁜 균이 침입하지 못하게 장벽을 형성합니다. 둘째, 면역세포를 훈련시킵니다. 뭐가 위험하고 뭐가 안전한지 가르쳐주는 거죠. 셋째,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잘 돌아가면 우리 면역 시스템이 강력하고 균형 잡힌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만성화되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암 환자들의 장내 미생물 구성을 분석했더니 건강한 사람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유익균은 적고 유해균과 염증 유발균이 많았죠. 더 중요한 건 이 상태가 치료 결과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2018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장내 미생물 상태가 좋은 암 환자는 면역항암제 반응률이 60%였는데 나쁜 환자는 26%에 불과했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난 거죠. 같은 암, 똑같은 약을 쓰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깨워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약입니다. 그런데 그 면역세포를 제대로 깨우려면 장내 환경이 받쳐줘야 합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특정 물질들이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주거든요. 쉽게 말해 장은 면역세포의 훈련장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훈련받은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잘 찾아내고 효과적으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영양실조에 걸린 훈련장에서 나온 면역세포는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장내 환경을 바꾸면 치료 효과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대변 알약의 정체를 파헤쳐 볼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도대체 그 알약이 뭘로 만들어진 건데요? 정식 명칭은 FMT, Fecal Microbiota Transplantation, 우리말로는 분변 미생물 이식입니다.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먼저 건강한 기증자를 선별합니다. 엄격한 건강검진을 통과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HIV, 간염, 기생충 등 모든 감염병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최근 6개월 동안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았어야 하며 만성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은 지원자의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증자가 선정되면 그의 대변을 채취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대변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첨단 의료기술을 동원해 미생물만 분리합니다. 대변의 95%는 사실 물, 음식물 찌꺼기, 죽은 세포 등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건 나머지 5%, 그 안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미생물들입니다. 여러 단계의 원심 분리, 여과,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냄새나는 물질, 불순물, 해로울 수 있는 성분은 모두 제거됩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건 순수한 장내 미생물 농축액입니다. 이걸 초저온에서 동결 건조시켜 미세한 분말로 만듭니다. 그리고 의료용 캡슐에 담습니다. 완성된 캡슐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이 약국에서 사는 유산균 캡슐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색깔도 보통 갈색이나 흰색입니다. 냄새? 전혀 없습니다. 맛? 캡슐이니까 맛도 없습니다. 실제로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들 인터뷰를 보면 처음엔 정말 거부감이 심했어요.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그냥 영양제 같더라고요. 물이랑 삼키면 끝입니다. 심리적 장벽만 넘으면 먹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먹는 입장에선 정말로 알약 먹는 느낌밖에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캡슐 하나에 들어있는 미생물 수가 얼마나 될까요? 약 1000억에서 1조 말입니다. 이게 위를 거쳐 장까지 도달하면 캡슐이 녹으면서 미생물들이 방출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장 속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보통 2에서 4주 동안 하루에 1에서 2캡슐씩 먹습니다. 생각보다 부담이 적죠? 그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신장암 환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입니다. 2022년 미국 피츠버그 의대
진행성 신장암 20명이 임상시험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수술로 제거할 수 없는 상태였고 남은 선택지는 면역항암제뿐이었습니다. 면역항암제 들어보셨죠? 요즘 암치료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약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원리죠. 문제는 효과가 좋을 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면역 시스템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키다 보니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장에 심각한 염증이 생기거나 간 수치가 치솟거나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심하면 폐렴이나 심근염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면역항암제를 쓰는 환자의 약 60-70%가 크고 작은 부작용을 겪습니다. 그중 15에서 20%는 치료를 중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상시험은 달랐습니다.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 면역항암제만 투여. B그룹, 면역항암제 플러스 FMT 캡슐 병용.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부작용부터 볼까요? A그룹, 항암제만 투여. 70%가 부작용 경험, 그중 25%는 3등급 이상의 심각한 부작용. B그룹, 항암제 플러스 FMT. 40%가 부작용 경험, 심각한 부작용은 5%. 차이가 보이시죠? 더 놀라운 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부작용은 0건이었다는 겁니다. 치료를 중단해야 했던 환자도 A그룹은 5명이었는데 B그룹은 단 1명이었습니다. 그럼 효과는? 부작용이 줄었으면 효과도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정반대였습니다. 종양 크기 감소율, A그룹은 평균 30% 감소, B그룹은 평균 45% 감소. 1년 생존율, A그룹은 65%, B그룹은 85%.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FMT를 병용한 그룹이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부작용은 줄고 효과는 오른 겁니다. 한 환자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에 다른 항암제 쓸 때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화장실에서 거의 살았고 온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번엔 물론 힘들긴 한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견딜만 했어요. 그리고 종양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진도 놀랐습니다. 솔직히 부작용이 좀 줄어들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치료 효과까지 좋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론적으로는 예상했던 바입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면역세포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요. 하지만 실제로 사람한테서 이 정도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혹시 이게 신장암에만 통하는 건 아닐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다른 암에도 시도했습니다. 폐암, 그리고 흑색종. 둘 다 치료가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암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3년 존스 홉킨스 의대와 MD 앤더슨 암센터가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이었습니다. 폐암은 전 세계 암 사망률 1위입니다. 특히 비소세포 폐암은 폐암의 85%를 차지하는데 진단 당시 이미 전이된 경우가 많아서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면역 항암제가 등장하면서 희망이 생겼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응하는 환자가 4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0명 중 6명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부작용만 겪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연구진은 FMT를 병용했습니다. 결과 면역항암제 단독 투여, 반응률 38%, 면역항암제 플러스 FMT, 반응률 71%, 거의 2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완전 관해, 암이 완전히 사라짐, 단독 5%, 병용 18%, 부분 관해, 종양이 30% 이상 감소, 단독 33%, 병용 53%, 무진행 생존기간, 암이 진행되지 않은 기간, 단독 평균 5.2개월, 병용 10.7개월. 숫자로만 봐도 압도적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한 환자 사례를 소개합니다. 58세 남성, 사기 비소세포 폐암, 뇌와 뼈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생존 기대치가 1년 정도입니다. 면역 항암제를 시작했지만 처음 3개월간 반응이 없었습니다. CT를 찍어보니 종양이 오히려 조금 커져 있었죠. 이 약은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다른 치료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담당의가 FMT 임상시험을 제안했습니다. 환자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상태가 이런데 대변 캡슐이요?
농담하십니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동의했습니다. FMT 시작 후 8주 뒤 CT 촬영. 담당의가 영상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뇌의 전이병소 60% 감소, 폐의 주종양 45% 감소, 뼈 전이 안정화. 환자는 지금 2년째 생존 중입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정기검진에서 암은 계속 억제된 상태입니다.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한두 명 이야기가 아닙니다. 흑색종 환자들 연구도 비슷했습니다. 흑색종은 피부암의 일종인데 전이가 빠르고 치료가 어렵습니다. 면역 항암제가 비교적 잘 듣는 암이긴 한데 그래도 반응률이 45% 정도입니다. FMT 병용 후 반응률이 78%로 올랐습니다. 1년 무진행 생존율 단독 52%, 병용 79%. 이스라엘의 쉬바 메디컬 센터 연구도 있습니다. 전이성 흑색종 환자 15명에게 FMT를 적용했더니 이전에 면역 항암제에 전혀 반응하지 않던 환자 중 47%가 반응이 시작했습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사람 몸 상태만 바꿨을 뿐인데. 네, 그게 핵심입니다. 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약을 받아들이는 몸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장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과학자들은 궁금했습니다. 대체 장 속에서 뭐가 어떻게 바뀔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FMT 전으로 환자들의 장내 미생물을 안석했습니다. 대변 샘플을 채취해서 유전자 시퀀싱으로 어떤 균이 얼마나 있는지 정밀하게 측정한 거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FMT 시행 2주 만에 장내 환경이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사라진 균들, 퓨지오백테리움, 염증과 암 진행을 촉진하는 균, 70% 감소.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림, 장질환을 일으키는 악명 높은 균, 거의 검출 안 됨. 백테로이드스 프라질리스의 특정 변종, 면역 억제 물질을 분비하는 균, 60% 감소. 늘어난 균들, 에코멘시아 뮤시니필라, 장벽을 강화하고 면역 조절에 도움, 300% 증가. 페이칼리백테리움 프라우즈니치, 항염증 물질을 생산함, 250% 증가. 비피도백테리움, 면역 활성화를 돕는 유익균, 200% 증가. 숫자로만 봐선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장 속은 일종의 생태계입니다. 암 환자들의 장은 마치 오염되고 황폐해진 숲과 같습니다. 잡초, 유해균이 무성하고 좋은 나무, 유익균은 시들어 있죠. FMT는 여기에 건강한 숲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균형이 회복됩니다. 잡초는 줄고 좋은 나무들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이 뭘 할까요? 첫째, 단쇠사 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건 장벽 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장벽이 튼튼해지면 유해 물질이 혈액으로 새어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죠. 만성 염증이 줄어듭니다. 둘째, 면역 조절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에클멘시아나 페이칼리백테리움 같은 균들이 만드는 특정 대사산물이 T세포, 면역세포의 일종을 활성화시킵니다. 정확히는 CD8 플러스 T세포라는 암살해세포를 증식시키고 강화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 혈액을 안석해보니 FMT 후 CD8 플러스 T세포 수가 평균 150%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T세포들이 종양 조직 안으로 더 잘 침투했다는 겁니다. FMT 전 종양 1g당 T세포 약 200만 개, FMT 후 종양 1g당 T세포 약 500만 개. 암세포 입장에선 공격군이 2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셋째, 염증 신호를 조절합니다. 면역 항암제의 부작용 중 상당수는 과도한 염증 반응 때문입니다. 유익균들이 만드는 항염증 물질인 IL-10, TGF-베타 등이 이 염증을 억제러 적절히 조절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줄고 정작 필요한 항암 효과는 유지되는 겁니다. 한 연구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약이 면역을 깨우는 게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씨앗이 싹트려면 좋은 토양이 필요하듯이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건강한 장내 환경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씨앗만 신경 썼습니다. 이젠 토양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발견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까지 암 치료는 간단했습니다. 암을 찾는다, 제거한다, 끝. 제거 방법은 3가지였죠.
수술로 도려내거나 방사선으로 태우거나 항암제로 죽이거나. 여기서 중요한 건 암이었습니다. 암만 없애면 되는 거니까요. 환자의 몸 상태?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항암 치료가 힘든 건 당연합니다. 암을 죽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구토, 탈모, 극심한 피로, 면역력 약화, 장기 손상. 이 모든 게 치료의 대가라고요. 효과가 좋으면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강한 약 vs 부작용.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FMT 연구는 이 공식을 깼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어떻게? 몸 상태를 먼저 바꾸면 된다.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암 중심 치료, 환자 중심 치료. 무슨 차이일까요? 예전 방식, 이 암에는 이 약을 쓴다. 환자가 견뎌야 한다. 새 방식, 이 환자의 몸 상태가 이 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나? 안 됐으면 먼저 준비시킨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1단계, 치료 전 평가. 암 진단과 동시에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합니다. 어떤 균이 부족하고 어떤 균이 과다한지 파악합니다. 2단계, 맞춤형 조절. 문제가 발견되면 치료 시작 전에 먼저 장내 환경을 최적화합니다. 이익균이 부족하면 FMT, 특정 유해균이 많으면 표적 항생제, 식이 조절로 미생물 구성 개선. 3단계, 치료 시작. 이제 몸이 준비된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4단계, 지속 관리. 치료 중에도 계속 장내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조절합니다. 이게 미래의 스탠다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화 면역 질환, 우울증, 비만, 당뇨. 최근 연구들은 이 모든 질병에 장내 미생물이 관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앞으로는 병원 가면 대변 검사부터 하는 건가요? 웃기게 들릴 수 있지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피검사, 소변검사만큼 대변 검사가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병원에선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면 개인 맞춤형 미생물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당신의 장내 미생물 상태를 분석한 결과 A균이 부족하고 B균이 과다하네요. 이 캡슐을 4주간 복용하세요. 마치 영양제 처방하듯이 미생물을 처방하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세기 의학은 세균을 죽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항생제의 시대였죠. 21세기 의학은 미생물과 공생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우리 몸은 미생물 없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협력자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도 FMT를 받을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현실을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암 환자가 FMT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아직 임상시험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연구들, 놀라운 결과들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규모 연구입니다. 참여 환자가 15명, 20명, 많아야 50명 정도입니다. 의학적으로 표준 치료가 되려면 수백, 수천 명 규모의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미국, 유럽, 한국에서도 여러 기관이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빨라도 3에서 5년은 걸립니다. 둘째, 표준화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의 대변을 쓸 것인가? 어떤 균을 얼마나 넣을 것인가? 어떤 환자에게 쓸 것인가? 언제, 얼마나 자주 투여할 것인가? 이 모든 게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구는 신선한 대변을, 어떤 연구는 동결 건조된 캡슐을 씁니다. 어떤 곳은 2주간, 어떤 곳은 8주간 투여합니다. 뭐가 가장 효과적인지 아직 모릅니다. 셋째, 비용과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FMT 캡슐 한 코스 4주 분량이 미국에서 약 1만에서 2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1,300만 원에서 2,600만 원 정도죠. 보험 적용이 안 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대량 생산되고 표준화되면 가격이 내려갈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닙니다. 넷째, 모든 암에 다 효과적인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효과가 확인된 건 주로 흑색종, 비소세포 폐암, 신장암, 방광암. 이들의 공통점은 면역 항암제가 비교적 잘 듣는 암들입니다. FMT는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높이는 역할이니까 애초에 면역 치료가 안 듣는 암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췌장암, 간암, 위암 같은 암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아직 모릅니다.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럼 결국 아직 먼 이야기네요? 아니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FMT가 당장 만병통치약은 아닐지 몰라도 이 연구들이 보여준 건 명확합니다. 치료의 핵심은 약만이 아니다. 몸 전체의 균형이다.
이 원칙은 지금 당장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혹은 주변에 계신 분들께 첫째, 장 건강에 신경 쓰세요. 항암 치료 중에도 프로바이오틱스, 발효식품,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세요.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만 쓰세요. 둘째,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본인의 장 상태가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런 연구들이 있다고 말씀드리세요. 진보적인 의사라면 관심을 가질 겁니다. 셋째, 임상시험 정보를 찾아보세요. clinicaltrials.com 같은 사이트에서 FMT 관련 임상시험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으면 참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의학은 계속 발전합니다. 10년 전엔 불가능했던 게 지금은 가능합니다. 지금 불가능한 것도 10년 후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대변으로 암을 치료한다니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여전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적어도 완전히 헛소리는 아니구나 정도는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학은 종종 우리의 직관을 배신합니다. 곰팡이에서 페미실린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구더기가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될 줄 누가 상상했습니까? 거치가 현대의학에서 여전히 쓰일 줄 누가 예상했습니까? 대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안에 생명을 살리는 열쇠가 있었습니다. 더 큰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연결되어 있고 균형 잡힌 시스템이라는 것. 장이 뇌를 영향을 주고 장이 면역에 영향을 주고 장이 암 치료 결과까지 바꿉니다. 100조 마리의 미생물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들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건강이란 뭘까요?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조화롭게 균형 잡힌 상태입니다. 치료란 뭘까요? 병든 부분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몸 전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관점의 변환이 앞으로 의학을 바꿀 겁니다. FMT는 시작일 뿐입니다. 장내 미생물뿐만 아니라 피부 미생물, 구강 미생물, 심지어 암 조직 안의 미생물까지 연구되고 있습니다. 미생물 치료, 미생물 진단, 미생물 예방, 마이크로바이옴 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50년 후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옛날엔 미생물을 무시하고 치료했다며? 말도 안 돼. 마치 지금 우리가 옛날엔 손도 안 씻고 수술했다며?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 조금 충격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생각을 바꾸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대변 알약. 웃기게 들릴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생명을 살리는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 오늘부터 조금 더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100조 개의 동맹군이 살고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